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민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는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과 계좌 모두 시원하게 해결할 전략들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저희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QR코드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온라인 특강을 여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여는 선물 옵션의 장점부터 선물 옵션이 뭔지까지 전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온라인 특강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내일 진행하는 특강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하락장에서도 이겨가는 전략 누구보다 잘 짜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강조하신 베트남 관련 ETF는 5%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선물 옵션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투자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몰래 무려 7년 동안 선행을 베풀어 오셨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성북동 쪽방촌에서 따뜻한 연말을 다 같이 보내기 위해서 매년 봉사활동을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온기를 나누는 계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연말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세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만 가격 조정으로 강한 하락을 하기보다는 일정 폭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일정 폭 떨어졌다가 반등하기를 반복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장 안에 있는지 먼저 살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를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저희가 11,800원에서 12,200원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얘가 올라올 때 여기 15,500원의 차익 실현을 끝내면서 일단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여기 조정이 오면은 이렇게 눌렀다 사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기까지 오지 않아서 그냥 분할로 샀다가 올라오면 차익 실현했다가 단타만 하고 있지 추세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세가 형성되려고 들면 시장이 짜릿하게 한번 빠져줘야 가능한데 연말 앞두고 지금 그렇게 급락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온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은데 조정을 할 듯 하다가 올라가고 할 듯 하다가 올라가면서 기간 조정 형식을 만들고 있어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물량을 배팅하기가 힘들고
어떤 투자자들도 물량을 잡아서 끌고 가기가 현재 어려운 구간이라서 수량을 적게 사고 팔고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인버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수익 나는 걸 인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2,920원에서 40원 이 자리에서 사서 여기 3,200원에서 300원 정도, 3,200원, 250원 이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 보면 인버스가 훅 빠졌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추세로 바라보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당일 그냥 대응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3,100원 이상에서 인버스를 일단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있었는데 시장이 자꾸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상승 전환의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익이 났던 거를 토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인버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그 베트남 관련 ETF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사진 않았는데 어제 또 하락장에서도 5%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배가 아팠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베트남 관련 ETF는 올랐던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제가 자본의 순환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본의 순환매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장 안에 돈은 일정 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 폭의 돈이 어떨 때는 자동차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반도체로 갔다가 어떨 때는 2차 전지로 갔다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운송업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그런데 보통 순환 사이클을 여러분이 살피시게 되면 어떤 흐름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얘가 이 시장 내에서만 돌 때가 있고 대한민국 시장이 매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거나 기관이 팔고 나가면서 고점 차익 실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익 실현이 될 때 우리는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대한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대한시장으로서 베트남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일주일 좀 지났나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일주일, 2주일 정도 전에 제가 요 날이네요. 11월 16일 날 여기 아래 꼬리 길게 달던 날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가 13,415원이 저가였는데 제가 매수를 얼마에 하자고 했냐면 14,000원에서 14,200원에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 요쯤에 우리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어저께 오늘은 제가 방송국 오는 날이기 때문에 차트를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요. 어제 보시면 갭상승해서 10분봉입니다. 종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어땠죠? 조정이었고 하락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게 과연 쉬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그 하락을 찍고 바닥을 하락장에 바닥 찍고 양봉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하락장에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세워서 상승을 하려고 폼을 잡는 놈이라면 이 종목은 단기 바닥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4,000원, 14,200원에 사서 원래는 16,500원, 17,000원 여기까지 끌고 가서 하나도 안 팔고 버티면 좋겠는데 장세가 불안불안하게 계속 며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한 5% 수익권에서 일단 챙긴 것이고 지금 10% 좀 넘어갔거든요. 수익이 조금 더 가져가 보자. 한 15에서 2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하게 매매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힌트를 드리려면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 증권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종목이나 섹터 한두 개, 두세 개만 가지고 집중을 하세요. 깊게 파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잘 맞추면 괜찮아요. 내가 딱 찍은 게 이게 오늘 오르면 돼요. 내일 오르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멍하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을 대단히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섹터를 보고 있다가 그중에 움직이는 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국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 날 오직 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쭉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 일주일 동안 제가 화요일 날 여기 출연하는 그 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다가 그 가격대 오면은 거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네,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또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전문가님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인가 그때부터 코덱스 보험사라고 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제가 다행히도 또 그때는 그걸 샀거든요. 그래요? 네,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꽤 많이 올라줬는데 네. 말씀해주신 목표가가 6,700원에서 6,800원이었는데 오늘 거의 6,800원 도달했거든요. 네. 그때 사신 분들, 저도 수익 실현 많이 했고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런 종목이 또 있을까요? 자, 이거는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험을 살 때 올랐다가 빠질 때 앞전 저점권이 여기 6,100원대였거든요. 6,000원, 6,100원.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손해 안 보니까 분할 매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별주에는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형주 주식들, 대형주라 하면 시총상위 100개에서 200개 안쪽에 있는 대형주, 그리고 또 ETF, 대형주 ETF, 섹터별 ETF들은 특성이 쌍바닥을 지키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거의 한 6, 70%가 돼요. 나머지 3, 40%는 저는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쌍바닥, 다중바닥 이런 패턴을 지켜지는 놈들이 추세가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만 주로 거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6,700원, 800원을 목표까지 제시했던 거는 앞전 고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 차트인데 오늘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6,700원, 800원이면 우리가 6,000원대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10%에서 한 12% 정도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제가 보험에 관한 얘기는 뭘 말씀드렸냐면 연말 연초가 되면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험주들, 은행주들은 배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여름쯤부터 가을 사이 정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요. 통상적으로. 그럼 그때 우리가 제일 사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 은행, 증권이에요. 배당을 주는 종목이죠. 또한 KT 같은 경우도 5%씩 배당을 주니까 배당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많이 빠진 것들은 사서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나고 또 시세가 버텨준다고 한다면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고 시세가 많이 났는데 배당 나오기 전에 내가 차익 실현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판단하고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6,740원에서 70%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야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후 3시라는 시간이 직장인분들은 근무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본업에 바쁘신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대에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특강들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획을 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이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2시간 계획을 잡고 했던 강의였는데 하다 보니까 질문까지 받아서 4시간을 했어요. 원래 10시부터 12시였는데 9시 반부터 질문 받기 시작해서 2시까지 했으니까 거의 4시간 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단톡방에 오신 분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신 게 나는 주말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 주중에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난 이거 못 봐서 참 속상하니 보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그 얘기를 좀 더 압축해서 내일 저녁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7시 정각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질문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퇴근 좀 일찍 하시고 다행히 내일은 축구가 없더라고요. 예, 축구 보신다고 또 안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에 좀 퇴근 일찍 하시고 제가 6시부터 방송을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할 것들 해주시고 7시부터 우리 공부할 건데 아마 6시 한 2, 30분부터는 여러분 보유 종목들 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종목 상담도 특별하게 내일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켜세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TV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갖다가 대시게 되면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QR 링크가 하나 딱 뜨거든요. 영어로 된 게. 그거 뜨는 거 그대로 누르시면은 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냥 방송만 듣고 있다가 강의 듣다가 넘어갔다 하다 보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톡방은 작년 1월 4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만으로 2년 가까이 되는데 이 하락 조정장에서 손실을 내드린 적이 없어요. 드린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었고
그냥 사자고 하고 내비뒀으면 그냥 다 수익이고요. 그게 뭐 대단히 막 물려서 반토막 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는 과정 안에 한 10%쯤 빠지거나 15%쯤 빠질 때는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잡고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딱히 손해 나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시황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냐 단기로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는 거냐를 누구보다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큰 그림이 좀 둔감하거든요. 종목을 찾는 것과 산업의 섹터의 성장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주로 그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 구간 안에서 종목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제 톡방에서 1년째, 2년째 계시는 분들은 아마 신기하다, 진짜 잘 찍는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찍어서 이렇게 맞추면 여러분 찍기의 신 아니겠습니까? 찍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패턴을 읽어가는 노하우들이 있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여러분 저녁 7시에 온라인 강의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 방법론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일 거예요. 보통 나와서 종목 이거 뭐 올라갈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백날 알아봐야 그 한두 종목 받아서 돈 버는 거 외에는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해요. 제 말씀 맞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물고기를 잡는데 내가 잡는 방법을 모르고 물고기 잡아주는 것만 받아 먹어서 넙죽넙죽 이렇게 뼈 발라서 이렇게 주는 살만 먹다 보면 뼈 발라주는 사람 없고 물고기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 굶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또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 한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스스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장 안에 들어와서 손해도 많이 봐보고 깡통도 많이 차보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매매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건 참 안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 하고 평일에 한 번 하고 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고 또 주중에 되시는 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내일 저녁 7시 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온라인 특강을 할 건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오지 못하시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한 달 동안에 연말 연초의 랠리들을 여러분 놓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결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꼭 오셨으면 좋겠고 톡방에 지금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참 종목들을 오늘 좀 몇 개 드릴 건데요.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맨날 종목을 다 드리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매수할 종목들을 안 드리려고요. 저도 밀당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털 하려고 밀당은 데이트할 때도 안 해봤거든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근데 오늘은 밀당을 좀 해보려고요. 네,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오늘 종목 안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살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분께는 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들어오십시오. 자,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보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얘는 마찬가지 쌍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살 생각이다. 6,000원 초반 6,000원에서 6,300원, 200원 사이쯤 왔을 때 우리는 한번 공략해 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간다면 내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현재 70% 차익 실현되어 있습니다. 자, 코덱스 에너지화학입니다. 얘 또한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여기 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3,800원 밑에서의 매수는 꾸준히 모아둬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13,800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9 거래일 정도를 매수할 기회를 줬습니다. 요만큼 많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와서 16,000원 초반에서 16,100원, 16,000원에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패턴상 적게 눌리면 여기 일목하단 정도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여기서 저는 매수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많이 눌린다고 보면은 요 밑에서 살 건데 요것은 우리가 어디 와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언제 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안쪽에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1, 2주, 2, 3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시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지금 조정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게 만약에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자동차하고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은 저희가 15,800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17,100원 여기 양봉에 다 팔았거든요. 지난번에 단톡방에다가 다 판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지난 얘기를 하니까 어이씨 뭐 지난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날조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생방송을 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한 톡방에다가 팔아먹을 때 지금 팝니다. 여러분 다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살 때와 팔 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살 때는 제가 다 얘기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래를 하고 제가 운영하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비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좀 귀담아 들으고 메모만 해놓으신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아마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동차 중에는 제가 어제부터 현대차요. 16만 원에서 16만 8천 원 사이에서 살살 분할로 좀 사보자. 한 1, 2주 정도 사시면 어떨까? 손해 안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그리고 이거 완성차 중에는 현대와 기아 중에는 저는 현대차가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 중에는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만도 세 개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모비스보다는 위아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보실 분들은 만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살살 얘도 한 2, 3주 정도 잡고 사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손해 안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지금 조정 줄 때 천천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와 그리고 야 이제 가나보다 추격을 하시는 걸 매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슬슬 바닥 경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시면 분할로 매수하시면 딱히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얘는 중장기 먹거리 1순위고 전기차, 자율주행차입니다. 배터리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시장이 다각화됐기 때문에 20년과 21년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등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2등이 SDI, 3등이 SK 이노베이션이다. 그런데 저는 오너 리스크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저는 좀 약간 피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SK 제가 방송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SK 오너 일가의 리스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1등하고 2등만 거래하는 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ETF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 타이거 2차 전지, KLX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13,000원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16,500원, 16,600원에 다 팔았는데 저는 지금 어딜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여기쯤 눌리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눌러줄지는 모르겠어요. 눌리지 않는다면 저는 살 생각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ETF를 살 생각이 없다면 마찬가지 삼성 SDI와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살 생각이 없겠죠. 그럼 제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 힌트를 드리냐면 그냥 가면은 가지고 있는 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눌리잖아요. 그럼 요쯤에서 자 이제부터 매수 들어갈게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사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매력이 있겠죠? 우리가 삼성 SDI도 여기서 샀거든요. 자 보시면 9월 말 10월 초 보이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은 방송에서는 제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슬쩍 언급드리고 넘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이밍이 오지 않을 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도체 중에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저희가 82,000원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95,000원 찍을 때 다 팔고 조금 더 가서 아씨 너무 일찍 팔았나 했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팔았던 것 같고요. 또 82,000원짜리 내려왔을 때 또 한 번 했죠. 그리고 올라올 때 84,500원에 또 한 번, 94,500원에 또 한 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통상 보세요. 우리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거든요. 저점이 아직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된다고 보지만 세 번째 내려오는 종목이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서 저는 이 자리가 한 번 더 지켜지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 매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지 말지는 단톡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덱스 건설입니다. 건설은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게 선거와 밀접하다.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보면 선거철마다 거의 건설 이슈가 뜨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뭐 부정부패도 다 건설에서 나왔죠. 예전에 MB 정권 때 보면은 4대강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게 많이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성남 대장동 사건 가지고 되게 시끌시끌하죠. 그만큼 이권 사업이 굉장히 커요. 전 국민 모르시는 분 안 계시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건설주를 공략하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음 선거가 언제 있나요? 다음 선거가 2024년 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건설주를 붐을 한번 왕창 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내년 여름 이후부터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자, 지금 주택수를 늘려야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금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연준이 결정할 때 뭐 한국은행이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토부 장관이 나 이거 할 거야. 대통령이 이거 할 거야. 서울시장이 할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승인 내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조정이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송파구의 잠실 같은 경우만 해도 20한 6, 7억 했던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에 지금 19억까지 빠졌대요. 거의 30% 빠졌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IMF 같은 때 왔을 때가 거의 반 정도, 50% 정도였고요. 통계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뇌피셜이 아니라 통계치를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30% 정도 빠져서 50% 정도까지 그 사이 정도면 대략 거의 저점이에요. 그래서 하방 경직을 주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년에 상반기, 내년 봄이냐 아니면 내년 가을이냐. 물론 금리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봄까지는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여름 전후부터 하반기부터 동결 혹은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년 하반기나 24년도 상반기부터는 금리는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지금 12월 달에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몰릴 것 같으세요? 건설, 시멘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왜 얘기를 앞에 설명을 장세하게 풀었냐면 우리가 코덱스 건설을 여기 밑에서 앞에 쌍바닥이요. 요 가격대 2,600원에서 2,700원 사이 여기서 열심히 샀거든요.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3,000원, 3,050원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주는 떨어질 때 낙폭이 세요. 그런데 이 건설주는 기다려서 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시멘트 쪽이에요. 자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시멘트 중에는 특히나 성신양유하고 아시아 시멘트를 얘기하는데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건설주 한두 종목,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철강 쪽 한두 종목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목을 안 드리려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톡방에서 그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자동차 종목을 좀 살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자동차 종목들 중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현대차하고 위아 정도는 제가 오픈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것들도 타이밍을 좀 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살 모아놔도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모아서 돈은 별로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물량을 실어서 배팅을 해야 되죠. 그죠? 정말 가는 종목이면 내가 물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왕창 배팅해서 돈을 벌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창 배팅할 종목 그리고 타이밍 여러분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핸드폰 여시고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갖다가 대시고 QR코드에다가 카메라 기능 켜시게 되면은 제 톡방에 현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조정장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은 종목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만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사면 괜찮은 종목들, 정말 많은 돈을 베팅해서 사면 괜찮은 종목들은 네.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내일 앞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만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문가님께서 진행하시는 선물 옵션 온라인 앵콜 특강에서는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 패턴을 읽는 노하우들까지 알려주실 거고요. 또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하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모두 답변해 주실 거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일
저녁 7시 온라인 특강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온라인 특강 참여하시려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지나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100%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 투자로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예, 그 좀 왜 우리나라는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미덕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뭔가 나 이런 거 좋은 일이에요라고 자랑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 만으로 7년째입니다. 성북동에 가면 쪽방촌이라고 되게 어르신들이 계세요. 집들이 보면 1950년도에 전쟁 끝나고 50년 후반에서 60년 중반부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작게 된 건 한 45년에서 길게 된 건 60년 가까이 된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예전에 왜 그 쌍문동 이런 주택들 같은 그런 집들이 아직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근데 그분들께서는 기초수급자도 아니시고 차상위계층도 못 되셔서 그 수급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들이 보통은 연탄이나 뭐 김장, 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난방용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등유라고 하죠. 그거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7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손이 다 터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방을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0가정을 저희가 돕기 시작했었는데 7년 동안 가면서 드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한 해가 지나고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세요. 가보면은 암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안 계셔서 여쭤보면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옆에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도 배고프고 추우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들 어렵고 코로나라 경기도 어렵고 다 힘들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추워하는 분이 계시면 옷 한 벌 이렇게 사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세상이었으면 우리가 맨날 돈 번다 수익 많이 난다라고 자랑하는 걸 그건 둘째고 그래서 우리 이만큼 배불러요 우리 이만큼 돈 벌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게 의미 있는 곳에 물질이 흘러갈 때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이라도 몇 회를 좀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방송 끝나고 봉사활동 하러 가신다고 예. 들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항상 봉사활동을 남몰래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로 주식으로 돈 버시면은
혼자만 갖기보다는 주변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눔 실천하면서 다 같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이제 계속해서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하락장에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은 또 선물 옵션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네.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하락장에 관한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반대로 하락의 반대가 상승이니까 비교 학습을 좀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좀 바꿔봤어요. 한번 이해가 좀 잘 되실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 2,400개, 그리고 코스닥에 ETF에 한 600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0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의 경우와 하락의 경우, 즉 6,00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기업들의 기업의 실적을 알 수 있느냐, 재무 상태가 그리고 불투명하고 회계 자료가 우리나라는 별로 사실 그렇게 믿을만 하진 못해요. 또 그 기업의 성장성이 매우 한계가 있기도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한참 이렇게 막 뜨는 드라마가 있죠. 근데 그 드라마로 인해서 드라마 제작사의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하셨어요. 사도 되냐고. 제가 쌀 때는 뭐 하시다가 왜 올라가면 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회사의 업무 내용을 한번 보셔라.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렇다하게 대박 쳤던 종목이 없고 그 드라마 하나 외에는 이름을 별로 알만한 것이 없고 다른 수익 사업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잘 돼서 판권이 세서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게 과연 상한가를 가고도 더 갈 만큼 30%, 40%, 50% 가고도 더 갈 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진지하게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식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글로벌 악재가 터져가지고 와장창 빠지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이라는 걸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이 빠질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주가가 빠지는 것만큼만 이득을 내고 인버스 곱하기 2라는 걸 사면 2배 정도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져봐야 20%, 30%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많이 내봐야 20%에서 50%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나 인버스라는 게 비교적 소극적 대응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물 옵션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선물의 매수라는 걸 진입을 해요. 자, 이게 선물 주문창인데요. 여기 매수 주문창에다가 내가 만약에 선물 2계약을 매수한다, 2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면은 난 어디다 파냐면 여기다 파는 거죠. 2개.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디서 선물이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다 판다.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뭘 보냐면 이때는 선물을 매도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진입을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가 2개 나는 매도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 하락 여기다가 나는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치 어떤 거라고 생각이 똑같냐면 지금 제가 화면에 사파이 그려놨는데 여기 좀 말 안 듣게 생긴 꼬맹이가 하나 있죠. 그래서 한쪽 손에는 파란색, 오른쪽에는 하얀색 이게 들고 있어요.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0개 올려, 매수. 그러면 상방이야. 그럼 뭐예요? 나는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에다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100개 올려, 장 빠진다라고 얘기해주면 뭐 하면 되죠? 나는 선물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데다가 청산하게 되면 하락만큼을 수익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두 번째 보실까요? 옵션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선물 말고 우리가 종목이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올라가는 건 매수해서 팔면 되고 내려가는 건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해서 떨어지는 만큼은 이득을 내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포인트 여기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늘 시장은 어느 중간쯤에서 상승과 하락의 기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요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장이 만약에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선물은 매수를 하죠. 근데 옵션을 하는 사람은 여기 콜이라고 제가 써놨죠. 예, 콜 옵션이라는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라갈 때 콜 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콜 옵션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나는 풋 옵션이라는 걸 사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상방 올라가면 선물은 매수, 하방 내려가면 선물은 매도한다. 자, 옵션을 사는 사람은 상방 콜 옵션을 산다, 하방 풋 옵션을 산다.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념을 먼저 잡아놓고 그럼 얘가 뭐에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지면 손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그것이 뭐다? 선물에서의 매도고 옵션에서의 풋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락 방향에 대한 대응이 주식에는 없으나 선물 옵션에서는 하방도 적극 공략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주기적으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방향의 대응과 내려가는 방향의 대응, 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할 수 있는 양방향 상품, 이게 선물 옵션이고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에서는 매수 방향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옵션에서는 콜 옵션을 사게 되는 거죠. 똑같죠?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일 때는 선물에서는 매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옵션에서는 풋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만 좀 잡고 계시면 이제부터 차트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얘는 11월 21일 차트입니다. 선물 옵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1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요. 하루 종일 빠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이 아침부터 쭉 빠져서 하루 종일 이렇게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기다려서 반등을 먹겠다는 단타할 수 있다면 그나마 여러분 고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90%는 요만큼 내려오면 반등하겠지. 샀다 물리고 샀다 물리고 물 타다 물리고 샀다 물리고 샀다 물리고 손절. 혹은 물 타서 에라 모르겠다. 나 오늘부터 장기 투자할래.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방 간다고요. 그럼 뭐 한다고? 선물은 매도하고 옵션은 풋을 사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옵션으로 한번 볼게요. 같은 차트를. 자, 보시면 옵션으로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아침에 기준점이라고 하는 놈이 5.49인데 요게 무너지면서부터 장은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이 올라가지만 장이 빠질 때는 풋 옵션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풋 옵션이 0.98, 풋이 지키는 가격을 지키고 시작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일날 요 올라가는 폭 안에서 바닥에서 따블이 나요. 왜냐하면 0.83짜리가 2.07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2배 이상의 시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0.98, 1.10에서 매수해가지고 2.0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 2배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선물 옵션이 아닌 주식이었으면 손해봤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날의 수익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내요. 잡아서 하루에 5,400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올라갈 때, 반대로 상승하는 장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승부 걸어보라고. 근데 이때 콜옵션이 1.04가 최저점이었는데 1.1, 1.2에서 매수했어요. 근데 13.8을 가요. 자, 개념이 잘 없으시죠? 11만 원, 12만 원에 산 게 얼마까지 간 거냐면 138만 원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약 1200% 정도의 대박을 내셔서 엄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제가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평가는 10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624만 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 여러분 가격 써놨죠. 11월 24일 날에 1.04가 저가였고 1.1, 1.2에 매수했는데 13.5까지 1200%. 자, 주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주식을 10배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17년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10배를 벌어본 적이 없어요. 견딜 수도 없고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제가 많이 해봐야 100%, 2배 조금 넘어가는 걸 끌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도 아마 해보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정말 갑자기 이 주식을 샀는데 내가 군대를 갔어. 2년 뒤에 전역해보니까 올랐어. 그건 가능하겠죠. 갑자기 내가 해놓고 어딜 갔어. 몇 년 뒤에 왔는데 열어볼 수 없어서 올라오는 건 가능한데 매일 보는 사람이 2배, 3배, 4배 가는 걸 견딜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 저는 선물 옵션이 더 장점이 높다고 보는 건 얘는 당일날 가요. 길어봐야 2, 3일 내에 움직이고 보통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안에 시세가 승부가 나요. 그래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1월 3일 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날 좀 이따 제가 계좌를 인증해 드릴 텐데 엄청난 수익들을 내셨어요. 하루에 당일에 500% 버신 분, 400% 버신 분, 1000% 버신 분들이 계셨는데 가능했던 게 뭐냐면 콜옵션이 0.14짜리 뭐 쉽게 1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40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이론상은 2,900% 29배가 나요. 근데 이걸 저점 잡아서 고점까지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오전장의 수익이 여기가 500%예요. 짧아 보이지만 이게 500% 5배가 나는 옵션의 시세였고요. 다시 눌렀다가 얘가 0.4부터 4.0까지 또 10배가 가요. 그럼 얘가 1000%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 깨먹으신 분들이 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선물 옵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소위 요즘에 젊은 층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하죠. 심지어 코인 선물도 해요.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배까지 가능하니까 엄청난 레버리지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선물 옵션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바닥 대비 따블이 나요. 최소 1번 이상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내가 50% 게임, 100% 게임, 원금 대비 배팅을 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다만 이거를 여러분 순진하게 이걸 계속 엎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뭐랄까 복리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로 대응을 하고요. 일정 규모를 가지고 배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수익 금액을 뺄 걸 전 권해요. 승률이 아무리 높지만 10번 중에 한 번만 잘못돼도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만 가지고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셔도 상당하다. 자, 수익 금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교육생 지금 1년 반 정도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150% 수익률인데 4,200만 원입니다. 이게 오후 수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후에 1,016%의 수익을 내시고 계시고요. 또 보시면 이분은 일주일 동안의 수익의 결과물로 1,533%입니다. 자, 이분의 원금은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익금 얼마일까요? 1억 5,300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가지고 1억 5천을 벌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있다니까요. 선물 옵션만 가능해요. 자, 이분은 400%의 수익을 내시고요. 또 이분은 553%입니다. 재밌는 건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교육받으신 지 4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8개월, 어떤 분은 1년이에요. 오래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저는 온라인에서 선물 옵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생초보자였고 주식은 물론 선물도 알지 못하던 분들께서 이 저녁 강의에 오셔서 온라인 강의에 오셔서 새로운 시장을 입문하시고 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궁금해서 그냥 에이 거짓말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면서 선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버십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톡방에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분 뒤에 방송 끝나면 톡방에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단기간에 12배, 29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 7시에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온라인 특강에 참석하시면 더 많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내일 특강 참여하시려면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생방송 시간 정말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생방송 시간 지나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